일본 사람이고 유나입니다.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격 선수였었어요. 진짜요? 그때 제가 오빠한테 설렜던 게 있는데 나중에 지금 아직 카페는 오픈은 하지 않았는데 일본인으로서 한국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 그 19금이라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이크 때문에 다 들렸어요. 일본 여성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만나시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지금 빈티지 의류 그쪽으로 하고 있는 88년생 박승민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고 93년생 유나입니다. 오, 저도 93년생인데. 진짜요? 네네네네. 반갑습니다. 여기 그러면 사장님 샵인가요? 4개의 팀이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샵인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사업장에 사장님 4분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구경도 혹시 할 수 있을까요? 편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소품, 가구, 이렇게 와인 이렇게 있고요. 나중에 지금 아직 카페는 오픈은 하지 않았는데 3월 중으로 오픈 예정이고요. 2층으로 가시면은 이제 옷이랑 예전 스피커 아니면은 TV.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구나. 옷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빈티지. 네, 빈티지도 있고 뭐 새 옷도 있는데 보통 이제 빈티지가 조금 더 많습니다. 와, 그럼 이 옷들은 다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보통 일본에서 와이프랑 같이 가서 와이프 쉬는 날 맞춰서 와이프랑 일본에 가서 이제 사입을 해서 가지고 오죠. 이 안쪽은 이제 옛날 라디오나 TV 그런 것들 모아놓은 와, 진짜 오래된 거다. 옛날 그 LP나 이런 거기에다가 이제 뭐 라디오 이런 것들은 아시는 분한테 맡겨서 이제 저거를 블루투스 스피커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겉모습은 레트로한데 블루투스 네,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냥 블루투스만 장착해 놔서 옛날 감성 그대로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게. 우와, 신기하다. 그럼 저희 1층에서 조금 네. 앉아서 편하게 인터뷰 해볼까요? 네. 내려가 보시죠. 저희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럼 두 분은 원래 빈티지 샵 관련된 일을 오래 해오셨나요? 저는 사격 선수였었어요. 진짜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사격 선수를 쭉 하다가 이제 실업팀에서 마지막에 있던 팀이 야구단이 창단이 되면서 이제 비인기 종목 선수를 줄이면서 팀이 해체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사격을 이제 그만두고 호주 5홀로 갔다가 와이프 만나고 그리고 제주 카지노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기 사장님 만나면서 여기서 일을 하게 됐죠. 일본에서는 그 무인양품 혹시 알아요. 아세요? 거기서 5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와홀 갔다가 돌아와서 호텔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알바도 많이 했어요. 두 분이 호주에서 만나신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되셨어요? 일단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같이 사는 친구들이 쉐어하우스에서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소공장에서 일했었어요. 그 친구들이 새로운 일본 친구가 있는데 네 스타일인 친구가 들어왔다. 그 한국인 친구들이 소개를 시켜줘서 그때 친구가 그 바비큐 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거 몰랐죠. 그냥 집에 오라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바베큐 하면서 그때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유나님 스타일일 것 같다 데려왔고. 네. 근데 유나님을 모르고 왔잖아요. 네. 어땠어요? 생민님 첫인상이? 일단 머리 길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르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그냥 그때는 특기 뭐, 없었어요. 사실 약간 저 옷 같은 것도 완전 빨간색, 파란색
약간 노란색 그런 옷을 입었었고, 그러니까 옷이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그 정도? 처음 만났을 땐 별 느낌 없었다. 네, 음,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연인 관계로 아. 발전하셨어요? 그때 제가 다른 집에 살고 있었었는데 오빠랑 같이 살고 있었던 한국 남자분이 한국 간다고 하셔가지고 방이 하나 비운다고 해서 여기 우리 집에 오는 거 어떠냐고 그렇게 초대? 꼬셨지? 아, 뭐. 초대라기보다는. 초대 아니고 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도 이사해야겠다 해서 그냥 가서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근데 같이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좋아졌어요. 좀 조금씩. 예. 역시 재밌는 남자가 최고인 것 같긴 해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재밌는 사람 좋아하는지.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제가 그런 사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와, 그러면 승민님은 우연치 않게 실업팀에서 이제 그 사격팀 해체되면서 네. 워홀 갔다가 네.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신 거예요. 저 와. 근데 반대로 유나님은 왜 그 무인양품 잘 다니시다가 왜 워홀 가야 됐다 생각하고 호주 가신 거예요? 고등학생부터 계속 외국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냥 약간 저를 부르고 있는 느낌. 오라고.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호주에서 두 분이 만났을 때 승민님이 유나님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은데 팁이 있다면 팁이요. 마음이지 않을까요? 팁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최대한 표현을 많이 하고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어필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외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그렇지만은 최대한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소극적이게 저만 알고 있으면은 모르니까.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하셨나요? 저는 누구보다 적극적이게. 그때 제가 오빠한테 설렜던 게 있는데 그런 거 알려주세요. 아니, 여기 그거. 보시는 분들 그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말거니 같이 살고 있었던 말거니에서 그 수영장 보여요. 1층에 있는데 근데 거기서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둘이만 말거니에 있었고 그 친구들이 구경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취해가지고 갖고 있었던 몇몇 줄을 떨어져서 깨졌어요. 근데 제가 신발 안 신고 있었는데 오빠가 이렇게 안고,거든요. 근데 그 안고는 되게 설렜던 거 아니라 제가 안고는 순간에 제가 무겁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빠가 약간 진심으로 알아.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면 아니 안 무거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빠는 알아. 약간 너무 무거워.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진짜 무거웠어. 그래서 이 남자는 진짜 솔직하다. 그때 설렜어요. 약간 거짓말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포인트가 그거였구나. 네, 네, 거짓말 안 할 것 같다. 네. 그때 그럼 좀 믿음이 많이 생겼나 봐요. 네, 맞아요. 그게 좋았어요.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거. 진심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차에서 바다에 갔다가 놀러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제가 고백을 했었거든요. 나 너 마음에 든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서 창문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대로 1시간을 잠들어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그때 관심이 없었거든요. 고백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왜 이래라고 하면서 저는 잤어요. 그냥. 근데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면 좀 포기할 법한데 승민님은 끝까지 쟁취하셨나 보네요.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그냥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 좋아한다. 계속. 협박식은 아니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차를 타준다거나 제가 아침에 말은 하지 않지만 나 너 좋아해 이런 식. 맞아. 아침에 일어나고 있으면 차를 가지고 오거나 약간 이거 마셔라 그렇게 하면서. 이게 또 워홀이라는 특수성 있는 환경과 또 쉐어하우스에서 같이 살게 된 배경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 여성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호주 워홀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 5홀에서 꽤 많이 만나시죠. 워홀이라는 게 네. 각자 오는 목적도 다르고 네. 시기가 다르잖아요. 네. 그럼 두 분이 이렇게 비자 상황이 비슷했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거의 막바지였고 유나는 이제 세컨 비자가 있었는데 세컨 비자는 사용은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귀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호주에 같이 있었거든요. 호주에 3개월 같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장거리로 바뀌었죠. 6개월에 한 번 만나기도 하고 2년 3개월에. 반 했나? 2년 반. 2년 반 동안은 장거리를 와, 했어요. 대박. 그래서 공항에서 6개월 만에 만나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의.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제 처음 만나서 6개월 동안 못 만나고 이제 만났는데 와이프가 눈을 못 마주치고 승찬 이런 식으로 부끄러워 네, 아직. 예. 많이 어색해 하더라고요. 오래 안 만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일본 문화에 관심 생겨서 막 유튜브나 여러 가지 콘텐츠 보고 있는데 일본에는 썸이 없다면서요? 썸이?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사귀기 전 단계? 지내다가 이해했어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어떠세요? 한국에서는 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표현하는. 그냥 몸 관계만 있는 거. 그거 아니고? 그 19금이라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이크 때문에 다 들렸어요. 있어요. 그래요? 이름도 있어요. 두 분은 한 명은 일본 사람이고 한 명은 한국 사람이고 호주에서 만났는데 호주에서 같이 정착해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호주에서 살고 막 오랫동안 영주권을 따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이랑 가깝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조금 모르지만 그래서 네,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럼 두 분이 호주에서 만났을 때는 영어로 소통하셨어요? 처음에는 네, 영어로 소통은 했었습니다. 유나님이 나중에 한국말을 배우신 건가요? 네, 여기 제주도에 살기 시작됐을 때 시작했어요. 와, 대박이다. 네. 잘하시는데요? 그때는 아예 모르다가 그 일을 하면서 뭐 자기도 공부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그럼 이제는 한국말로 그냥 소통하시고. 네, 지금은 거의 한국말이 더 많죠. 신기하다. 같이 쓰는 언어가 한번 바뀌었네요. 네, 그렇죠. 오빠도 일본어 조금 해요. 아, 그래요? 네. 조금밖에 못합니다. 호주에서 이제 각자 비자 끝나서 한국, 일본으로 돌아갔잖아요. 음. 그걸 2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유지할 수 있으셨는지. 제가 듣기로는 일본 사람들은 연락이 잘 안 된다. 유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계속 잘 되고. 연수한 동안도 하루에 3번 음. 하고 일어나서 점심시간 자기 전에 그렇게 전화도 계속 하고. 만나고 싶으면은 막 호주였었으면은 제가 가기가 조금 많이 멀고 그랬었으니까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일본은 어찌 보면은 제주 오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기가 괜찮았어가지고 그냥 저도 시간이 되고 하면은 그때마다 제가 일본을 가거나 유나가 한국으로 오거나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는 멀어서 못 만나서 막 심적으로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2년 6개월 동안은. 뭐 불안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각자 다시 들어가서 일을 새로 시작하셨나요, 두 분? 네. 저는 와서 처음에는 일산 쪽에서 스타필드에서 가구 영업하는 일을 하다가 운동선수였었다 보니까 그 안에 갇혀서 뭔가 일을 하는 거를 별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바꾸고 싶었는데 그 호주에 같이 살던 한국인 친구가 이제 제주에 카지노에서 일을 하는데 자리가 비니까 와서 일해볼래? 그래서 저는 먼저 제주도로 오게 됐죠. 유나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저 에히메라고 하는데 히로시마 바로 밑에 있는. 유나님은 5월 끝나고 거기서 취업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친동생이 홋카이도에 있는 그 레븐 섬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3개월 알바하고 있었어요. 나시마, 새우, 그리고 우니? 그리고 뭐 야끼니 가게에서도 알바하고 바쁘게 알바했어요, 거기서. 근데 2년 6개월 동안 어쨌든 각자 생활했잖아요. 근데 유나님이 제주도 와야겠다 라는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네, 유나님이 가족이랑 떨어지기 싫어서 맞아요. 오빠가 일본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얘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도 뭐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오빠 마음이 더 크니까 그냥. 그래서 저도 일본에 가려고 했는데 나이 때문에 이제 일본 비자, 그 워홀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유나가 한국 오는 게 더 빠르겠다 해서 처음에는 이제 결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할머님께서 이제 안 된다. 안 된 이유는 혹시 외국인이어서?
그 멀리 떨어지니까요. 그 멀리 떨어져 음. 사는 것도 그렇고 외국인이라서도 뭔가 있었겠죠. 근데 음. 그러니까 너가 살아보고 괜찮으면은 그때 결혼해라 라고 해가지고 워홀 비자를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온 거죠. 제주로. 네, 와. 제주로. 그게 몇 년도였던 거예요? 그게 2020년 4년 전에 그때는 아예 한국말 안 되니까 청소 일을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는데 그때 리조트 청소 그때 하우스키핑을 하우스키핑 네. 했어요. 네. 와, 근데 대단하신 게 언어도 다르고 막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어요? 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코로나 뜨기 전에 여기 안 왔으면 못 만났을 수도 있었으니까 아예 못 올수도 오히려 우리는 운명이다 그렇게. 그렇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헤어진 그 외국인 커플들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운 좋게 해외 그 출입 그거 막히기 전에 딱 와가지고 그럼 만약에 핑미님이 일본 워홀비자 받을 수 있는 나이였으면 네. 거주지가 일본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일본에서 살고 싶은 그게 꽤 컸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알아봤는데 학교를 가는 것 말고는 그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유학생으로 가서.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오사카나 도쿄 이제 큰 쪽에서만 있으니까 와이프가 또 그쪽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됐건 움직이는 상황이면은 뭔가 이제 수입원이 있고 한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로 오게 된 거죠. 유나님이 제주도 오기 전에 할머니가 지금 당장 결혼하면 좀 그렇고 너가 가서 살아보고 좋으면 결혼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은 결혼하셨나요? 아, 네. 지금은 그때 이제 혼인신고 먼저 하고 결혼식은 아직도 못 올리고 있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결혼식은 나중에 할 생각은 있으세요? 결혼식은 지금 저희가 10월 중순쯤에 해서 가족들 모셔가지고 가족식으로만 작게 할 생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국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일본에 있을 때는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하는 거를 잘 얘기 못하는 스타일이었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 수 없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약간 후회하는 느낌?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바뀐 건가요? 네, 조금 바꿨어요. 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약간 세게 있어야 되는 느낌? 근데 일본 친구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럼 그게 유나 씨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아빠랑 만났을 때 약간 성격 바꿨다고. 아빠가 너무 뭔가 세게 줬다? 세졌다. 세졌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주도에 살기 1년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지키려고 성격이 좀 나빴었던 것 같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었어요? 안 좋죠. 일단 운전할 때 제일 스트레스 많은 게 운전할 때예요. 얘기 들으면 오른쪽 갈 때는 뭐 무조건 뭐지? 깜빡이? 깜빡이 끼고 그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다고? 크락션도 많이 하고 저는 그 일본 있을 때 크락션 하면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하면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지금은 저도 해요. 많이 세지셨네요. 그 미디어에서 보면은 일본 남자분은 조금 소극적이고 한국 남자 적극적이라는 이미지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좀 일본 제가 만났던 분은 약간 좀 상남자 느낌. 상남자? 그랬구나. 예.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다른 거. 그러니까 뭐 부산 남자 같은 느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경상도 남자 느낌. 네, 이제 강하게 남자는 남자 뭐 그런 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럼 표현도 좀 거칠게 하나요? 일본 남자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네. 어떤 점이 상남자 같다는 얘기 들으면 밥을 만들잖아요. 근데 밥통에서 만들자마자
나는 게 먹어야 된다고. 바로 한 밥을 먹어야 된다. 바로 만든 밥을 먹어야 된다. 예. 그게 근데 상남자 같은데. 모르겠다. 근데 약간 뭐 사랑해 같은 것도 말 안 했었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원래 아이시테루라는 표현 잘 안 한다면서요. 왜 일본 사람들은 연인이나 가족한테 사랑해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 단어가 있는데. 근데 사랑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하냐? 그걸 왜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많이 하거든요. 강아지한테도 하고 고양이한테도 하고. 왜죠? 약간 친구들한테는 뭐 해요. 근데 가족들이는 가끔? 하긴 해요. 진짜 가끔? 그 무게 차이가 있나 보죠? 예. 무게 차이도 있긴 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것 같아요. 약간 아이스테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시어머니랑 전화할 때 어머니도 저한테 유나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좀 부끄러웠어요. 네. 저도 사랑해요 라면서. 외국말이니까 좀 더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쵸. 한국에서 그런 거 편하게 하지. 한국 남성이랑 맞아. 일본 여성이랑 잘 맞는 거 가냐고 여쭤봤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자도 많이 만나본 편은 아니지만 개인 시간을 최대한 많이 주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한국 남자들은 게임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런 걸로 뭐라 안 하는 여자거든요. 뭐 일본 사람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유나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그게 뭔데? 응?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 그래서 한국 여자분들 이렇게 수염 입는 것도 싫다는 사람도 많이 계시지 않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여성분들은 깔끔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오빠가 너무 많잖아요, 수염이. 그래가지고 맨날 뭐 쉐이빙 하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뭐 염증 같은 거 생기거나.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보이는 게 좋아요. 편하니까. 그치? 최근에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에 되게 관심이 많아진 것 같거든요. 일본은 어때요? 일본도 비쌀 것 같아요. 그럼 유나 씨 주변에 싱글인 사람들도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아니, 저 친구들은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많죠. 맞아요. 오빠 친구들은 많아요. 일본 여자분 소개해주면 좋겠다. 두 분이서 연애하면서 이해 안 됐거나 좀 부딪혔던 적은 없으셨나요? 문화 차이 때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처음에 많이 다퉜던 거는 이제 어디에 살지에 대해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이제 혼인신고 하기로 하고 일본에서 살지 한국에서 살지 그런 걸로 이제 조금 다퉜던 것 같아요. 일본으로 가서 살게 되면은 이제 둘 다 수입이 없어지니까 0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이제 그래도 내가 벌고 있으니 여기에서 조금 모아서 일본을 가느냐. 그리고 많이 싸우고 싶어도 언어가 둘 다 안 되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딱히 그런 거 말고는 문화 때문에 싸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투고 그랬던 거는 거의 없었어요. 두 분의 혹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아기 계획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아기 계획을 성공시킨다. 이번에 마지막 질문인데 국제 커플인데 장거리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유나는? 일단 상대방이 잘 믿고 연락을 자주 하고 그리고 그 자기 생활을 제일 재밌게 보내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남자친구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재밌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집착이 심한 남자였어요. 여자친구가 뭐 하는지. 네네네. 근데 유나 만나고 나서는 지금 그런 거는 아예 없거든요. 유나가 저한테 말했던 게 너는 질투가 너무 없어 라고 하는데 질투는 꽤 하긴 하는데 좀 뭐, 가끔 나와요. 근데 네. 그런 거 지금도 조금 나와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2년 6개월을 못 만나는 상황에서도 유나랑 헤어질 생각을 안 했다는 거는 그만큼 유나가 저한테 믿음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유나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믿음이 있었으니까 10월 결혼식 너무 준비 잘 하셔가지고 네. 결혼식 잘 마치시고 또 계획하신 자녀 계획도 네. 잘 이루시고 한국에서 살든
일본에서 살 땐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